네, 안녕하십니까. 이스페타시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금일은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타는 캔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상승은 내일이나 월요일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일은 어느 정도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내일과 월요일이겠죠. 저도 제발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제가 그 목표가를 한 8만원 이상으로 제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누가 말한 것도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정도는 이스페타시스가 가줘야만 하고 그게 정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목표가를 8만원 정도, 8만원대 초반 정도로 일단 상향 조절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힌트는 저는 이제 한미반도체와 이스페타시스를 제가 나름대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위가 이스페타시스고요. 아래가 한미반도체입니다. 사실은 지금 한미반도체는 썩 그렇게 잘 나간다는 느낌은 들지가 않죠. 일단은 주가 자체도 그렇고요. 회사 사정이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2024년도에 이스페타시스가 매출이 8,300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000억, 영업이익이 1,000억, 당기순이익이 740억 나왔습니다. 한미반도체는 매출액이 5,500억, 영업이익이 발음이 잘 안 나오네요. 영업이익이 2,500억, 당기순이익이 1,500억. 자, 이스페타시스가 8,300억을 할 때 740억이었고요. 한미반도체는 5,500억 할 때 당기순이익이 1,500억이었다. 2배 정도 차이 나죠? 매출은 더 높은데, 매출은 대략 25%에서 30% 정도 높은데 당기순이익은 2배 정도 차이 난다. 그러면 이스페타시스가 1조를 해야지 이런 패턴으로 봤을 때 한미반도체가 한 5,500억 하는 정도의 수준의 당기순이익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봤을 때 일단 2025년도에 1조 정도의 컨센서스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한 1,480억. 한미반도체가 5,500억 할 때 당기순이익이 1,500억. 그러면 2024년도에 한미반도체의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4년도에 최고 19만 6천원까지 찍고 결국에는 모든 거품이 다 빠지고요. 모든 거품이 다 빠지고 최종 종가를 8만 1,000원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8만 1,000원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그 손익계산서, 손익상 따져봤을 때 당기순이익이 이 정도 나오려면 1조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예상 컨센서스가 1조를 달성하고 24년도에 한미반도체가 1,500억 달성할 때 결국에는 주가의 데이터가 한 8만원 정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단순하지만 이스페타시스가 앞으로 실적이 11월부터까지는 계속 좋아지겠죠. 왜냐면 그만큼 업황이 좋고, 그리고 수주를 이미 받아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유상증자까지 하면서 공장도 증설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마 최소 몇 개의 증권사들이 분석해서 3개월마다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지금 현재가가 한 6만원 정도 하지만요, 그 손익계산서상, 포괄 손익계산서상 이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나와가지고
이 정도의 매출액이 나와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이스페타시스는 적어도 한미반도체가 이 정도의 단기 순이익을 낼 때 정도의 거품이 빠진 가격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요. 2024년도에 PER이라고요. PER이라고 일종의 그 현재 주가와 주당 순이익의 배율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미반도체는 PER이 52배였습니다. 52배. 그쵸? 어느 시점에서 이게 분석된 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스페타시스는 25년도에 컨센서스를 보시면 PER이 28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저는 PER 치고는 저 PER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EPS 말고 BPS가 보시면요. 한 주당 돈을 얼마 버느냐 이제 그거죠. 네. BPS EPS 죄송합니다. BPS가 아니라 EPS 즉 한 주당 돈을 얼마를 버느냐. 이스페타시스는 25년도에 2,000원 정도 법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1,500원 정도 법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상장 주식수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장 주식수의 차이.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현재 일단 한미반도체가 9,500만 주가 상장되어 있고요. 이스페타시스는 7,300만 주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EPS는 한미반도체보다 이스페타시스가 더 높게 책정된 것이고요. BPS 자산가치는 별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ROE 이런 것도 별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PER과 그 다음에 EPS가 가장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총이 중요하겠죠? 시총을 보시면 한미반도체는 8조입니다. 8조. 네, 8조. 지금 현재 가격이 한미반도체가 88,000원입니다. 즉 8만원 정도 할 때 한 7조 5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스페타시스는 지금 시총이 4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4조 4천억. 그러면 대략 7조 5천억이 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상장 주식수가 7,300만 주니까요. 8만 원이면은 87에 56. 더 가야 되나요? 일단 이렇게까지는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최소한 저는 시총이 그래도 한 6조 이상은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미반도체가 지금 시총이 8조인데 현재 8만원대를 하고 있습니다. 8만원대를 하고 있고 시총이 훨씬 더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상장 주식수가 거의 1,000만 주 이상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총이 높은 것이고 오히려 상장 주식수가 적은 이스페타시스는 시총이 4조 4천억밖에 안 됩니다. 말도 안 나오네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스페타시스의 시총이 아직은 좀 많이 배가 고프다. 그래서 시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주식수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주가가 올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8만원대 초반, 8만 한 5천원, 4천원 정도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네, 그래서 한 85,000원, 4,000원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왜냐면 매출액이 1조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한미반도체와 비교했을 때 얘네들이 5천억 할 때 거의 8만원대 했으니까요. 주가가요. 네, 그리고 시총은 거의 현재 얘는 4조 4천억, 얘는 작년에도 아마 시총이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거의 한 8조 이상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6조 5천억 정도는 찍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적어도 한 20% 정도는 더 상승할 만한 여지가 남아 있다. 그래서 6이 12 그러면 6만원이니까 72,000원. 플러스만 해서 오차범위 따져보면 8만원 이상은 가야 되지 않나.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75,000원. 그리고 좀 그 탄력을 좀 두고 잡았을 때는 한 8만원 이상은 가야 되지 않나. 제라다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치네요. 네. 오늘은 11분 했는데도 지치네요. 네. 좀 어리버리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데이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일단 제가 왜 8만원을 잡았는지 대충 이해는 되시죠? 과거에 제 친구하고 제가 주식을 할 때 그놈은 시총 가지고 저한테 얘가 주식이 이렇게 오른다. 저는 그냥 차트만 가지고 얘가 이렇게 오른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의 말도 맞는 게 있고 제 말도 맞는 게 있다. 쉽게 말해서 걔는 큰 숲을 보고 얘기한 거고 저는 그냥 숲 중에 계속 숲을 헤쳐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주식을 분석을 하는 것이고 그 친구는 그냥 이런 큰 숲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숲을 보고 분석을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에 와서 그 친구의 얘기가 나름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내일은 좀 재미있는 일이 생기겠네요. 제가 SK 바이오팜을 122일 2평 라인에서 모두 팔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더 올라갔습니다. 네. 고객님 당황하셨습니다. 네. 더 올라갔습니다. 네. 저는 일단 축하드리고 그리고 저는 제가 사실은 계획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천한 것이고요. 이렇게까지 상승하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잘 되길 바라겠고 저는 121평의 어떤 그런 저항이 그리고 매물대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 이상은 뚫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일단은 뚫었습니다. 저는 딱 이렇게 봤죠. 1차에서 120평 저항, 그 다음에 2차에서 매물대 저항 이렇게 봤죠. 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저는 이 상황 때문에 대략 한 1.7%를 현재 손해보고 있습니다. SK 바이오팜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는 보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도 할 필요가 없고 긍정적인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결과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한미반도체는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따지면 이스페타시스는 혈관이고요. 즉 PCB 그 다음에 MLB는 일종의 그 기계로 따지면 그 전기를 흐르게 하는 혈관이고요. 한미반도체는 그냥 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으로 따지면 뇌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업종은 비슷하지만 그 서로 부서가 다르다. 회사로 따지면 한미반도체는 뇌를 만드는 부서고요.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는 혈관을 만드는 부서입니다. 네, 혈관을 만드는 부서고 뇌를 만드는 부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혈관도 필요하고 뇌도 필요하다. 뇌도 만들고 혈관도 만들어서 완제품을 만드는 것이고, SK 하이닉스는 그 중에 뇌에 해당되는 HBM 반도체를 공급하는 거고, 한미 반도체는 뭐 지금 공급 계약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미 반도체는 SK 하이닉스의 반도체를 공정 과정을 맡고 있다. 한 공정 과정을 맡고 있다. 검사 장비 이런 것 등등 해서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PCB가 뭐냐? 뭐 다 필요 없습니다. 뭐 반도체가 뭐냐? 필요 없습니다. 인간으로 따지면 PCB, MLB는 그냥 혈관이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나 SK 하이닉스처럼 반도체, MLB는 그냥 뇌이다. 뇌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딱 15분 제가 방송을 했네요. 제가 중간에 조금 말이 좀 끊기고 한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아무튼 목표가를 좀 상향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 올렸던 대로 금일은 좀 그래도 맞췄지만 내일 또는 모레 더 많은 수수께끼가 그리고 미션이 남아 있으니까 일단 내일 또는 모레 동안 모레가 아니죠. 월요일 예수페타시스를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여기까지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